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뇌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거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렵지 않으셨어요? 예,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서 뇌의 일생, 우리 인생의 일생도 있지만 뇌는 태어나서부터 굉장히 다른 장기들하고 달리 다른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뇌의 일생, 탄생에서부터 노화까지.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생이 달라집니다. 네. 결국은 뇌가 우리 인생의 방향이라든지 결과를 결정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아이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하나의 묘목이 탁 태어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묘목이 앞으로 어떻게 자랄 것인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고 얼마나 많이 크고 그럴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져요. 물론 나무도 주인이 물을 잘 주고 또 햇볕도 잘 쐬주고 적절할 때 잘 가꿔지면은 그만큼 잘 자라듯이 사람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특히 아이들을 키울 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많이 아주 잘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린애들 키울 때, 자녀를 키울 때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나게 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러셨는지, 그게 단순히 그냥 교육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뇌에 박혀요, 이게. 그래서 일생을 지배하게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릴 겁니다. 뇌는 탄생할 때 350에서 한 400g. 성인이 얼마 정도 된다 그랬죠? 일주일 지났는데 이걸 다 기억을 하시네. 그래, 1.5, 한 2kg이 더 적어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태어날 때는 체중이 한 3.5kg에서 4kg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체중이 한 10% 돼요. 근데 성인이 돼서는 한 2 내지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만큼 뇌가 상대적으로 어렸을 때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약 1000억 개의 뇌신경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엄청 많죠. 근데 이게 굉장히 다른 게 간이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폐라든지 뭐 이런 다른 장기는 태어날 때 조그맣게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계속 세포 분열을 하고 증식을 해가지고 이게 점점 커지는데, 뇌는 거의 일생 동안 살아갈 뇌신경세포를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90% 이상. 그래서 태어나면은 거의 자기가 일생 쓸 뇌신경세포를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어린애라 그래서 갓난 아이라 그래서 절대 무시하시면 안 돼요. 뇌신경세포로 보면 여러분보다 더 부자예요. 그걸 부로 따진다 그러면은. 그래서 굉장히 작지만 굉장히 많은 뇌신경세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6살만 되면은 거의 1.4kg, 5kg 되는 그 무게로 다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6세만 되면은 뇌 세포 수는 거의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무게가 그만큼 1kg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 뇌하고 거의 같은. 그러니까 6살 애면은 뇌 사이즈까지 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무게가 커지는가? 세포가 증식하지 않는데, 세포 수가 늘어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치 그런 거예요. 아주 재벌의 손주쯤 되면 1000억 원쯤 가지고 태어날 수 있죠, 통장에. 돈으로 치면. 근데 여러분들 뇌신경세포는 하나님께서 이미 1000억 원 정도 다 입금시켜준 거예요. 뭐 부자건 가난하건 믿음이 있건 없건 아무 상관없이 다 똑같이 줘요.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 다음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면 설계도는 갖고 태어나요. 근데 실제로 거기 위에다가 어떤 건물을 짓느냐는 태어나서 이후부터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자극을 받고 자라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아름다운 건축이
물이 새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때 황폐화된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만큼 뇌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설계를 기본적인 설계 자료를 다 주시고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뇌신경이 뇌가 발달하면서 뭐가 그럼 늘어나서 그 무게가 1kg씩이나 늘어나느냐? 뇌세포 수는 거의 비슷한데 그게 계속 연결을 해. 신경세포와 그래서 보통 신경망이라 그래요. 어?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쯤 되면은 최고로 많이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2년 이후부터는 오히려 조금씩 정리가 돼요. 최대한으로 막 발달했다가 2년 이후부터 이제 성년으로 갈수록 그것이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그쪽은 계속 발달을 하는데 자극이 안 들어오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 무슨 운동을 자극을 받았다든지 그러지 않거든요. 음악 같은 거, 예술, 제 자란 환경이.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받는 자극에 맞게끔. 그래서 이 처음 2년에서 3년, 4년, 5년, 6년 특히 이 기간에 아이들이 어떤 자극을 받고 자랐냐가 엄청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년이 되면은 이제 이 정도 무게를 유지를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아요. 그래서 뇌신경 세포는 보시면 이렇게 세포체가 있고 이 세포에서 신경이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는 축이 있는데 그것을 쌓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수초라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이제 신경과 신경망이 생기면서 엄청 많이 늘어나니까 그 무게가 늘어나서 그렇게 무겁게 되고 신경과 신경 사이에는 이렇게 여러분들 시냅스라고 해서 신경 연결 접합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엄청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무게가 이제 커지고 모양도 달라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뇌 안에는 이런 큰 엄청난 신경 연결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성숙하는 과정에서 어떤 자극을 받느냐. 가장 어렸을 때 태어나서 가장 많이 받아야 될 자극이 무슨 자극일까요? 가장 간단한 답이에요. 사랑. 어렸을 때 거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특히 3살 늦어도 6살까지는 거의 절대적인 아무리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도 그 시기에 절대적인 사랑, 뭐 엄마 아빠가 혹시 무슨 일이 있어서 안 계신다 하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라든지 또는 돌보는 누군가가 아주 좋은 자극, 특히 사랑하는 자극을 받으면서 자라면은 이 뇌 안에 기초 건설이 아주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인생은 살아갈 만하다, 사랑하고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그걸 소위 회복 탄력성이라 그래요. 그게 아주 특히 3살까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 다 컸으면 다음에는 이제 손주들 할머니들이 엄청 사랑을 해주세요. 무조건적으로 아무리 때를 써도 야단치지 말고. 이때는 야단 맞을 시기가 아니에요. 야단 맞아봐야 이해도 못하고 괜히 상처만 나쁜.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 하더라도 그때 사랑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는다든지 그 방치된다든지 그러면은 인생은 계속 아무리 부가 있어도 행복하게 못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뇌가 이 발달하는데 자랄 때 여기 뒤에서부터 자라요. 뒤에서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라가지고 소뇌가 아까 균형 잡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애들이 처음 앉으면은 이제 균형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소뇌가 이제 발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서가지고 반드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은 이제 소뇌가 어느 정도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일 처음에 애들이 보고 빵긋 웃기 시작하죠, 그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말도 알아듣고 조금씩 그 다음엔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한참 걸려요. 그때가 전두엽이 다 자라가지고 생각하는 데가 될 때 오줌, 똥 가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대소변을 가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주로 뭐가 하냐면 이 부분하고 뇌 간 기능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변형계. 감정이 나오면 엄마 밥 줘 이런 것을 그냥 울고 아무데나 싸고 그러잖아요. 절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이제 자라나가는 시기가 거의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성년이 될 때까지 대학 들어갈 때쯤까지 계속 그게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조절할 수 있는 거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뒤에 자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손주들 보시면 제가 손주가 넷인데 이 자라는 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아 얘가 뇌가 어디쯤 발달했나 보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능들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능들이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능이 제일 마지막에 생겨요. 그리고 저게 자라야지 이제 학습이 되는 거예요. 학습도 할 수 있고 자기 절제도 할 수 있고 규칙적인 생활도 할 수 있고 재밌죠? 네. 우리 뇌에는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걸 만들었어요. 거울신경이라고. 네 하면은 우리 손주가 지금 16개월짜리가 있는데 아 하면은 저도 아 해요. 사람은 반사적으로 그냥 그렇게 따라서 하는 게 있어요. 많은 부분이 그래요. 우리 말을 배우는 것도 그렇고 그게 거울신경이라 그래요. 거울처럼 이렇게 딱. 근데 뇌가 그것을 조절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빨갛게 칠해진 분홍색 부분은 그걸 이제 정보를 들여와서 이 노란색 부분에서 그것을 흉내 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는 이게 잘 발달되지 않으면은 어떤 병에 걸리냐면 자폐증에 걸려요. 다른 사람과의 교감이 안 되는. 아시겠어요? 네. 그 또 하나는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사람을 보고 살면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되지만 찡그린 사람을 보고 살면 나도 찡그린 인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행복한 인생을 살고 싶으시죠? 네. 그럼 만나는 사람마다 특히 함께 사는 남편, 자녀들을 먼저 행복하게 해주세요. 네.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걸 보고 내 뇌에서는 그 흉내를 내요. 내가 행복하다는 거. 그래서 절대 사람은 스스로 행복을 하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근데 보통 결혼할 때 어떤 사람을 찾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을 찾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게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걸 보고 내가 행복하게 되게끔 하나님이 뇌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처제 총각도 잘 결혼 안 하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맨날 행복하게 해줄 사람만 찾나 보니까 없어. 근데 밖에 나가서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 찾으면요, 얼마나 많은데. 그게 요새 문제예요. 그게 가장. 이 거울 유로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세요. 먼저 행복하게 하시고 분위기를 좋게 하시면 그 분위기 안에서 내가 같이 행복을 따라서 느끼는 거예요. 최고의 행복이죠, 그게. 네.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살까지는 인생의 뿌리를 내는 거예요. 막 태어나서 우리가 묘목을 갖다가 딱 심어 놓고 그때는 아니 절대적인 애가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죠? 겨우 해봐야 따라서 이제 우리 손자가 16개월인데 이제 겨우 엄마 하면 엄마하고 누나 하면 누나하고 그것도 굉장히 발달한 거예요. 근데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뭐 무슨 걔가 사랑을 알고 뭘 알겠어요. 아무리 교육해도 안 돼. 그냥 느낌으로 알게끔 사랑을 줘야 돼. 그리고 이제 3살쯤 되면 이제 말을 하죠, 그죠? 네. 말을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단 말이죠. 그때부터는 소통이 가능한 사랑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상처 주면 안 돼요. 어떤 부모들은 뭐 보면은 뭐 백화점에서 애가 뭐 사달라고 떼쓴다고 막 욕하고 패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게 뇌가 막 자라는데 인생을 잘못하면 아주 큰일 난다 이런 상처가 남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라 그러죠, 우리. 쓴뿌리가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말로 설득하고 그렇지만 걔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받아주고 해도 돼. 4살에서 6살짜리 아이가 뭐 무슨 사고를 치면 얼마나 치겠어요. 사달라 그러면 뭘 사달라 그러겠어요. 차라리 사달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얼마든지 수용해 줄 수 있는 것들은 수용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언제든지 공급받는구나. 그런 본능적인
수준에서 그게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신뢰, 그다음에 존중감, 나는 중요한 사람이라구나. 그래서 소위 자존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때 많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부모하고 주위 어른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7살 되면 초등학교, 만 7살 되면 초등학교를 가죠. 네. 그때부터는 이제 조금 달라져요. 나무로 치면 이제 뿌리가 어느 정도 내리고, 그다음에는 나무엔 줄기가 있죠. 가운데 줄기, 가장 굵은 줄기를 반드시 세워 나가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영어로 표현해서 그렇긴 하지만 play, learn and grow. 놀고 배우고 그리고 성장하는, 그것도 투게더에 함께. 그래서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래서 사회생활 배우고, 그래서 그때 바른 것과 틀린 것을 알게 되고, 또 인생에서 자기가 중요한 줄기를 세우는 거예요. 중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때가. 그때는 야단도 좀 쳐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잘못하면 거기에 대한 벌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나라 조금 걱정인 게 초등학교 때 애들 야단을 너무 안 치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잘못했다는 것을 설명을 해주면서, 그때 뭘 배워야 되냐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것을 배우는 시기예요. 그때 잘못 배워놓으면 그 다음부터가 굉장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나무가 반드시 자라지 않고 휘어진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소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해요. 잘못 나가면은 끌어들여, 지팡이로 끌어들이고 톡톡 쳐서 이리 가야지 하고 막대기가 필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울타리를 쳐놔요. 그렇죠? 사랑의 울타리. 여러분 너무 많이 가면 가시에 찔리죠? 그 이유는 어떻게? 나를 뭐 미워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나가면 절벽으로 떨어져서, 낭떠러에 떨어져서 죄악의 깊은 낭떠러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를 쳐놓는데, 그걸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봐, 뭐 그렇게 시험 들고 그러시면은 안 됩니다. 그때 그것을 언제 배우냐면 이 초등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뭘 또 배우죠? 사회생활을 배우기 시작해요. 사회성 배우고, 그다음에 학습도 하고 지식도 배우고, 그다음에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함께, 그러니까 투게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기는. 그래서 잘 자라면 그다음에 13세쯤 되면은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서 사춘기에 들어가요. 사춘기에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뭐라 하면은 나무가 가지를 뻗기 시작해요. 가지를 뻗으면서 잎사귀도 내고, 나중에는 이제 열매는 이제 조금 더 있다가 내겠지만 가지를 잘 내고 가지를 튼튼하게. 그래서 이때부터는 애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호르몬도 막 변하거든요. 그래서 사춘기에 방황이 시작합니다. 요새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보통 하여튼 중학교요. 그래서 사춘기에 방황이 시작합니다. 근데 엄마 아빠들이 깜짝 놀라죠. 얘가 초등학교 때 굉장히 얌전했는데, 착했는데, 말도 잘 듣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막 남자는 남성 호르몬이 막 쏟아져 나오고, 여성은 여성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니까 자기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그래서 생각이 새로운 봄을 만든다 해서 사춘기잖아요. 그때 애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부모님은 딱 손 놓고 기도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애가 잘못된 데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잘못된 거.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애들은 가지를 치는데, 누가 하고 가지를 치냐면 친구라든지 이성. 그래서 옆으로 가지를 쳐야지. 나무가 어떻게 반드시만 자라면은 영양분 섭취가 안 되잖아요. 그건 다른 나무들과 교류를 하기 위해서 가지를 뻗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자기들 고정관념이라든지 편견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반발을 하죠. 그래서 사춘기에 방황이 시작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춘기는 이때부터는 엄마 아빠의 절대적인 기도가 필요한 때지, 야단치고 교육하는 때가 아니에요, 사실. 근데 많이들 착각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가지 뻗기를 하거든요. 나무들이 가지를 많이 치고, 그래서 어떤 나무는 이렇게 자라고, 어떤 나무는 또 저렇게 자라고, 그러면서 이게 풍성하게 잘 자라는 나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나무는 말라 비틀어진 나무가 있고,
초등학교 때 제대로 제대로 바른 것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은 나무가 이렇게 휘기도 한단 말이죠. 휜 나무가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나중에 좋은 열매 못 맺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기본 원리를 갖고 3살 때까지, 6살 때까지 필요한 거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4살부터 6살까지는 말을 하면서 이제 애를 사랑해 주는 거고, 이제 7살 때부터 12살까지는 중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이제 가르치는 거죠. 말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 잘한 것은 또 격려도 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뭘 해야 되고 뭘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그때 사실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춘기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가지를 뻗고 청년기를 맞게 되면은 우리가 보통 이런 나무가 되는데, 왜 저기다 왕관을 그려놨겠어요? 여러 나무를 실제로 학문적으로 관목이라고 그래요. 관목이라는데 그 관자가 무슨 관자냐면 멸류관 할 때 관자예요. 그렇게 잘 자라서 이런 풍성한 나무가 되면은 피곤한 사람들이 와서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열매를 따먹기도 하고 그런 멸류관을 쓴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되는 거죠. 어린아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 나이가 이렇게까지 잘 자라도록은 누가 역할을 해야 되겠어요? 옆에서 가르칠 땐 가르쳐주고 사랑할 땐 정말 사랑해주고 또 기다릴 땐 기다려줘야 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이제 뇌가 노화를 하는데 20살만 되면 벌써 이제 20만 원씩 하루에 나가요. 그래서 1년이면 한 7,300만 개가 없어지고요. 100년을 살면 한 80년 동안 20세부터 80년 동안 사라지면 한 58억 4천만 개 정도 소멸이 되는데 그래 봐야 1,000억에서 6%도 안 돼. 그러니까 많아야 10%.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강하게만 사시다 가면은 100살 때 돌아가셔도 90% 이상의 멀쩡한 신경세포를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풍성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생 살아가면서 90세, 100세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그걸 쓸 수 있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20대 뇌는 왼쪽에 보면 팽팽하죠? 오른쪽 뇌는 쭈글쭈글하죠? 실제로 뭐 무게가 한 5%에서 6% 정도 줄어요. 가만히 있어, 무슨 병이 안 걸려도. 그러면서 이제 또 하나 현상은 뇌세포도 줄어들지만 젊었을 때 생긴 네트워크들이 하나씩 망들이 풀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순서로 풀리냐면은 가장 최근에 생긴 것부터 풀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내가 초등학교 때 고향에서 어디서 뭐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기억을 하는데 오늘 점심 밥 먹은 거 얼른 기억이 안 나. 어저께 누구하고 뭐 했는지도 기억 안 날 때가 있어요. 최근 것부터 마치 지층이 이렇게 쌓여 있다가 바람 불면 쉽게 나가잖아요. 위에 것에부터 그러듯이. 그러면서 이제 건망증이 혹시나 치매 아니에요? 그러면서 끝까지 남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 받았던 사랑, 경험, 기억 이런 것들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3살 버릇 80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3살 버릇이 아니고 3살 행복, 100살 간다, 100년 간다. 절대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물론 신앙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아무리 봐도 행복할 때가 어렵기만 해 보이는데 늘 행복하게 보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어렸을 때 굉장히 좋은. 그래서 이런 분들이 회복 탄력성이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화가 오면 또 순서가 또 처음에 왔던 데 거꾸로 가요. 그래서 자기 절제하고 생각하고 뭐 저기 할 수 있는 것들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자꾸 애 같아져요. 네? 그래서 그게 심하면 이제 치매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본인 조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거꾸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생각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돼 있고 그러다 보면 집중력, 기억력, 어휘력, 표현력, 순발력 등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환경의 변화를 적응력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나는 그대로 놔둘 것인가? 아니에요. 반복의 힘을 믿으세요.
젊어서는 한 번 보고 딱 기억했던 것도 나중에는 한 번 보고 들어보고 또 써보고 반복하시면은 그게 그 네트워크가 새로 생기면서 아주 강화가 돼요. 오늘 여러분들 제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걸 자꾸 들으시면 자기 것이 돼요. 네. 여러분들 오늘 강의는 어떻게 뇌가 태어나서 어떻게 노화되는지 그걸 배우셨잖아요. 그 과정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배우셨고 이제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기인 청년기와 장년기에 가장 많이 받는 게 뭐죠?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단순히 심리적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스트레스가 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뇌는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관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